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자, 법무부 장관을 할 때와 여당 대표를 할 때는 분명 다를 겁니다. 무엇보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번 총선에서 이겨야 하는 숙명을 안고 국민의힘에 왔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사건으로 사실 이 코너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 대통령의 경우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에서 이기지 않으면 남은 임기 동안 정말 일을 하기가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를 공격하더라도,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더라도 이번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 광경들이 지금 여기저기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있지만 대통령실도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당과 청과의 관계를 조율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에 한번 가보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알 겁니다. 정말 이 당 엉망진창이구나, 개판 일보 직전이구나, 개혁을 해야겠다. 그런데 개혁을 하려고 하면 또 소리가 나기 마련입니다. 누군가는 그 개혁에 손해를 보고 누군가는 이익을 봅니다. 또 총선에서 이기려면 국민들에게 깜짝 쇼도 해야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스템 공천이 안 되면 또 논란이 됩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인천 시당 인사회 그리고 이 서울 신년 인사회에서 이 원희룡 전 장관을 이재명 대표의 대항마로 인천 계양을에 출전시키도록 소개를 했습니다. 또 이 마포을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에는 김경률 회계사 비대위원입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을 정청래의 대항마로 소개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겁니다. 이게 지금 당 신년인사회고 이 인천 계양을에도 당협위원장이 있습니다. 윤영선 씨인가 그렇죠. 의사입니다. 지난번 이재명 대표와 붙였던 분입니다. 또 마포을에도 김성동 의원이 있습니다. 비례대표를 했고 마포을 당협위원장으로 3번 출마해서 3번 다 아마 패배했을 겁니다. 자, 그러나 아주 뭐 밭을 갈고 있었지만 3번 연속으로 떨어지게 되면 아마 마이너스 점수가 감점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의도 문법으로 보면 당협위원장이 있는데 갑자기 이 지역에 정청래와 붙이겠다. 물론 김경률 회계사는 나는 특혜를 바라지는 않는다. 다만 이 공천 과정에서 붙어서 당당히 가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소개해준 그 자체만으로도 특혜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원칙론적으로 볼 때는 공천에 잡음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건 좀 기존의 관행상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불쾌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김건희 여사 문제입니다. 자, 지금 수도권에 출전하는 사람들은 와보니까 알 겁니다. 이수정 교수나 김경률 회계사나 수도권 민심을 보면 김건희 여사의 이 명품백 소동 사과하고 틀고 가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번 총선 힘들다. 이런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하태경 의원도 해운대 갑 부산에 뭐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그냥 쉬운 곳에서 서울 종로구 출마한다고 와보니까 힘들다. 그래서 지금 의총에서도 이 문제를 끄집어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이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 이 몰카 함정 몰래카메라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더 분명하게 몰카임은 맞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처음으로 발언했습니다. 자, 지금 이건 한동훈 위원장이 와보니까 총선에 이기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사실 이거는 조금 파격적이고 당협위원장이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한다, 이건 이 상도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또 충격요법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지금 논란이 몇 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하면 7% 감점을 주는데 지난번 선거에서 당선돼서 돌아온 권성동, 윤상현, 김태호 의원 케이스가 있습니다. 오늘 한 언론이 이 세 사람에 대해서는 감점을 주지 않겠다, 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하겠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측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지금 이 문제는 앞으로 더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지난번 무소속 출마 탈당해서 했던 사람들이 지난번에 다 돌아왔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복당을 시켰습니다. 그래 놓고 또 그거에 대해서 마이너스 7% 이것도 사실 논란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이 무너지면 또 안 됩니다. 지금 이 한 위원장은 시스템 공천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김경률 회계사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물론 이게 전략공천은 아니라고 합니다. 똑같이 김성동 당협위원장과 이제는 당협위원장을 사퇴했겠죠. 지금 200여 명의 당협위원장들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이제 이 총선 공천을 앞두고 다 사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공천은 객관적으로만 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무나도 이 뭐 초선 의원, 현역 의원들은 유리하다.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10%만 컷오프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걸 헤쳐나가야 합니다. 진성호의 직설 시작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지난달까지만 해도 장관으로서 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 몰카 공작으로 규정했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늘 조금 다른 견해를 내놨습니다. 함정 몰카라고 하면서도 분명히 아쉬운 점이 있다. 국민들이 걱정할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자, 오늘 이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 발언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김경률 의원이나 하태경 의원이 반박하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논란입니다. 자, 윤재욱 원내대표는 오늘 몰카 공작, 정치적 공작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김경률 비대위원은 우선 사실관계가 저희로서는 궁금하다. 국민들로서도 궁금하다. 사실관계를 말씀하고 사과하자 이런 주장입니다. 자, 어쨌든 이게 지금 수도권에 출마하는 신인 정치인 이수정, 김경률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동훈 위원장이 이 부분을 공식적으로 거론한 겁니다. 자, 이 당청 관계에 있어 지금 동반자 관계입니다. 그런데 또 당이 이제는 이 대통령실을 밀어줘야 하지만 지금 총선에서 이기기 위해서 지나치게 수평관계로 보이지 않으면 국민들이 외면합니다. 특히 중도층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홀로 서기를 이제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 이 서울시장 신년인사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의 마포을 출마 이걸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이 대통령실의 불편한 기류가 감지된다고 오늘 오후부터 한 신문 그리고 방금 전 채널A가 보도했습니다. 사실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런 말을 한 모양입니다. 시스템 공천을 도입하겠다고 하면서 공천 룰을 발표한 바로 다음날 취지를 한동훈 위원장이 퇴색시켰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 뒤에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건데 아무튼 여러 가지 이거는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겨야 하는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 영남에 있는 뭐 윤재욱 의원이야 뭐 김건희 여사 뭐 인정하고 가자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건 그 동네는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동네고 수도권 선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한동훈 위원장의 홀로서기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뒤에서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나를 비판해라. 그래서 총선 이겨라. 이런 생각이 더 유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천관리위원회 이제 회의를 열고 할 겁니다. 그러면 돌발 변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결국은 국민이 감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